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6년 7월 7일이고 예, 용케 두 번째 영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문화의 힘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예, 제가 이제 광주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광주를 가본 게 19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다녀왔고 그때 이제 오고 가면서 든 생각 이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문 제목으로 뽑은 거는 우리가 남편과 마눌, 옛날 마누라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남편, 라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 수라상이라는 거 아시죠? 임금이 먹던 밥상, 수락관, 옛날 그 장금이 일하던 곳, 그 수라상이 왜 이렇게 술상과 비슷하냐? 그죠? 자, 오늘 이재명이 터키에 도착했다는 뉴스를 금방 봤습니다. 대목은 뭐 이렇게 제목만 봤거든요. 예, 터키에서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말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다 믿지는 못하실지라도 살짝 놀라운 느낌은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광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07년에 그때 여의도에서 아마 직장생활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고, 그때 여름 휴가를 맞아서 제가 처음으로 전라남북도를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광주시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에, 물론 남도를 한 바퀴 쭉 돌았죠. 광주시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에 이제 담양 쪽으로 올라오면서 여기를 들렀거든요. 19년 전이고, 이것은 그 5.18 묘역 내에 있는 당시 휴게소입니다. 주차장 옆에 있는. 여분에 가서 봤더니 여기가 그냥 이제 사진하고 비교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빛과 번쩍한 건물이 들어서 있더군요. 휴게식이긴 해요.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얼개는 그때랑 같다.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 제가 얘기를 이제 갑작스럽게 갔던 이유는 제가 어제 이제 몸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좀 고통을 무릅쓰고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제 그 창에 내려온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주위 주변하고 대구 이렇게 하면서 조금 친숙한 부분을 넓혀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한 120km 정도?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제가 경기도권에서 어떤 서울에 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사무실 다닌 게 경기도 부천에서 판교까지 다녔었거든요. 그때가 편도가 한 50km 정도 됐고, 한 1시간? 평균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출근이나 퇴근에. 물론 퇴근에 시간 잘못 걸리면 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서울 외곽도로 타면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을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들러야 되겠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창에서 와서 한 일이기도 마찬가지. 똑같죠. 먼저 사람들의 관심, 무관심 속에서 사실 서러져 갔던,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준 그 기억들을 한번 되새기는 거, 그리고 추모를 한번 하는 게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의 도리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2007년 7월에 제가 사진을 정리를 하거든요. 옛날 사진을 취미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제가 절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묵념도 하지 않고 향을 꽂지도 않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하는 추모의 방식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게 의식이 됐고 이 사진을 찍었다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진 취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07년 7월 당시 제 위에 빨간 차가 제 차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차할 때 거의 같은 곳에 주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은 곳에 주차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19년 만에 다시 간 거예요. 저 뒤에 보이는 밑에 사진, 저 뒤에 보이는 큰 약간 한옥 건물 같은 게 지금 좀 전에 보신 건 편의점 자리입니다. 자, 그럼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 화려한 휴가라는 5.18을 다룬 영화가 2007년에 그때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홍보 포스터가 여기도 붙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안성기, 뭐 이효원 이름도 김상경, 송재호 기사 등등. 근데 여기 안성기하고 송재호는 이제 이미 고인이 됐죠. 자, 이걸 보면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19년 만에 갔잖아요. 제가 19년 지난 뒤에 여기를 올 수 있을까? 없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 50%의 확률로. 예. 제가 막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남은 앞으로 한 20년이 채 안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포스트를 보면서. 예. 그때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이게 몇 장이 있더라고요. 컷이. 이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전라도 땅을 가본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제가. 예. 그때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부부가 10대 초반으로 초등학생 한 4, 5, 6학년으로 보이는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방명록에 기록을 한다. 광주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19년 전이니까 이 아이들은 최소한 30살 넘었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날씨가 좀 더웠지만, 그리고 제 몸도 좀 불편했지만, 2007년 7월에 제가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왼쪽에 묘비. 그때 이 앞에서 이제 눈물이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제일 감명 깊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종길이 도련님 편히 잠드세요. 이게 형수가 형수. 그리고 옆에 보면 형수밖에 없어요. 보통 보면 뭐 가족이 있는 집은 아버지, 어머니, 뭐 동생 어쩌고 저쩌고 뭐 자식들 이름 다 있거든요. 형수예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그냥 명문이다. 이 형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잖아요, 형수는. 그러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시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때는 1980년이니까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대부분 정체성을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맛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사진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기억에 남았어요. 19년,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런 류의 비석이 있었다라는 기억이 났어요. 거의 선명하게. 주차했던 위치가 생각이 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갔을 때 그만큼 저한테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 전부 다가. 그래서 이걸 찾아서 좀 헤맸어요. 한 30분 정도, 30분 걸렸어요. 30분 걸려서 결국 찾았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이 19년이 지난 어제 제가 찍은 그 묘비예요. 이제 안에 이제 판에서 하얗게 칠한 색깔이 살짝 흐려진 게 보이시죠? 예. 자, 그런 정도로 제 추모의 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이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걸리는 건데 이게 계속 걸리거든요. 지금 제 뇌 상태는 제 태어나서 어릴 적 한 12, 3세 정도까지를 제외하고 그때와 버금갈 정도로 제 뇌는 되게 선명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것은 이런 툴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죠. 과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풀고 공유하는 데서 어떤 큰 보람을 느끼고 집중력이 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은 저의 중년 삶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건강도 별로 회복이 안 됐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수락산, 서울에 가면 수락산이 있거든요. 수락산은 설악산이랑 엄청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같은 산이다. 고대인들이 봤을 때 설악산과 수락산은 같은 산이다. 그걸 한자로 차음에서 적는 과정에서 그냥 글자가 달랐을 따름입니다. 여기 이제 거창 옆에 가조에 가면은 그 우두산이라고, 오두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창군 가조면이에요. 그 건너편에 가조는 엄청나게 큰 분지거든요. 그런 지형도 되게 독특하고 되게
멋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가조의 맞은편이 합천이고 거기도 큰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민여봉이 있거든요. 민여봉의 맞은편에는 또 장군봉이 있어요. 그리고 오두산의 맞은편에는 합천 쪽에는 우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를 넘어가는 쪽에는 덕유산 건너서 우두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리산에 가면 또 오도제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근처에 가면은 소머리고개? 예. 그게 왜냐면 우도 소우자를 써서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머리, 말머리, 뭐 여우고개 이런 거 자전거 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도전 고개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강원도 이런데 그게 전국에 이걸로 찾으면 제가 봐서는 제가 지금 찾은 것만 해도 이 지역 근처에서 찾은 것만 해도 대여섯 개가 되고 가야산의 이름이 보면은 위에 적혀져 있어요. 예. 우두산이에요. 그건 우뚝산이에요. 전부 다. 이거 우선 우리말이에요. 우뚝산. 그래서 우뚝머리, 수장이라는 뜻이 옛날에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우뚝머리. 머리수가 있죠. 머리수. 빼어날 수, 머리수. 숫자의 한자를 찾아보시면 다 좋은 뜻이에요. 물수도 있죠. 물이 기본이죠. 제일 많이 쓰이죠. 빼어날 수, 머리수. 이것은 멋진 단어거든요. 네. 자, 그 머리, 우두머리, 머리수. 그게인데, 그게 수락산과 좀 상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 옛날부터 했고, 수락산도 그랬을 것이다. 이거는 엄청나게 신령스럽고 멋진 곳이다라는 뜻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신령스럽다는 뜻이 강조된 거예요. 우두산은 주변의 산에 비해서 우뚝 솟아있다. 머리 하나 정도는 그 뜻이고, 근데 이게 왜 수락산과 같으냐? 저는 같은 어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술상이랑 왜 같으냐? 술이 이게서 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수라상은 임금이 먹는 거예요. 수라의 받침을 앞으로 당기면 술상이잖아요. 이게 술의 어운이 수라입니다. 이게 물수예요. 그 물수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한 수가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자, 수라상이 수락산과 수락산과 같다. 상이라는 단어가 산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산은 신이 사는 곳이고 산은 재단을 지내는 곳, 제사를 지내는 재단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평평한 산을 우리가 높이 쳐요. 예를 들어 지산 노고당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거창 제 집에서 보이는 가막산 같은 곳, 제사 지내기 좋은 산이죠. 산, 상 엄청 비슷하죠. 자, 그래서 빼어날 수, 물수자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는 숫자의 어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외국어를 잠깐 제가 오늘 튀르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물, 영어로 워터, 일본말로 하면 미즈라고 적어요. 예, 이것은 미즈는 우리의 인천의 옛 이름 미추호라고 똑같죠. 미즈 꼴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꼴이에요. 물꼴. 우리 옛날에 고대사에 보면은 완주에 있는 종족 이름 중에 물길이 있어요. 물길족. 그래서 몽골족도 이거하고 상당히 상관이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미추홀도 왜 그랬어요? 왜 미추홀이겠어요? 우리나라 땅에 뭐 물이 나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게 몽골같이 저 위에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반농 반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샘을 찾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렇게 동물을 키우기 좋고 신성한 곳이 온돌이에요. 온달. 그리고 그런 데 있는 그 귀한 샘물은 옹달샘이에요. 온돌샘, 온달샘. 같죠? 예, 예. 그래서 미추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양민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물이 귀하지 않아요. 어디 가도 다 물이에요. 근데 왜 인천을 미추홀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배를 타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물을 보충하는 주요한 거점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미추홀이라는 이름을 보면. 자,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그 다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튀르키예에 물을 검색하면 수가 나옵니다. 이게 왜 수냐?
튀르키예 사람은 분명히 텐시안 산맥에 있던 유목민 출신이거든요. 원래는 동양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러다가 서기 1200, 1300 요때 우리로 치면 고려 말 요때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에 가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아시아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들이 뭐라고 할까, 이슬람을 믿고 영어를 약간 알파벳을 약간 변형한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어순이 우리랑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튀르키예어가 그냥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어순도 똑같고 성향도 엄청 비슷해요. 네. 자, 그 사람들이 수라고 한다. 물을. 예.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얼마 전에 튀르키예 부인을 가진 요새 국제 결혼을 한 가족들 부인 가족들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구경하고 밥 먹고 이런 비디오 많잖아요. 저도 즐겨 보거든요. 그런 거. 여기 보면은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동물원에 갔는지 뭐였는지 수달이죠. 우리나라 수달. 물속에 사는 동물. 참. 우리 경남 거창 시내에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 수달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야행성 동물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수달이 살아요. 시내 한가운데. 제가 2-3마리가 모래톱에 올라서 장난치는 거 봤습니다. 예. 그것을 터키 말로 수사무루로 한다. 수사무루. 수가 물이라는 뜻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숫자잖아요. 예. 이런 달이거든요. 수달. 물속에 있는 달.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수달이 헤엄을 칠 때 몸이 한 반절만 보이거나 반의 반절만 보이거나 반달처럼 아니면 초승달처럼 그런 데서 우리는 기원했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봐. 이런 거 추측해보세요. 수달. 물에 수다 똑같다. 사무루는 뭐랑 진짜 비슷하냐면 사무라이. 싸우다랑 엄청 비슷하잖아요. 사무루가.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물속에 전사라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표현이 좀 다르지만. 네. 이거 정말 앞으로 우리가 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캐는 데 있어가지고는 전 세계가 들썩일 거예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조선사 편수의 이하가 우리 지금 강단 사학계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거, 일본 사람들과 같이 그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구 역사학자 전반이 이걸 차단하고 더 이상 이 노력을 차단하는 이유를 조금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자, 터키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이걸 한번 보면 일단 수도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앙카라가 수도죠. 이게 왜 우리말로 다 설명이 됩니까? 앙카라는 알카라예요.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알은 태양이죠. 신이고 우리 얼라 할 때 을입니다. 알 맞다. 알맹이 할 때 그 알이에요. 카라는 뭡니까? 가야를 우리 한자로 처음에서 가라라고 듣는 경우가 많아요. 가라가 아마 원래 더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게 가야가 정착된 건데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라나 야나 의미가 같으니까. 근데 원래는 가라였어요. 카라예요. 알카라. 신이고 검은색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신성한, 지금도 검은색은 우리 저승사자가 있는 색깔이고 신성한 색깔이고 북쪽의 색깔이고 한국 사람들이 검은색과 흰색이 잘 어울려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걸 왜 우리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좀 이제 수랑 똑같다. 그리고 위에 카라 데니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흑해죠. 카라가 까만색이라는 것으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카라는 또 여자아이 이름으로 많이 써요. 서구권에서. 예, 이거 보십시오. 왜 다 우리 설명이 되냐, 이게. 우리나라 경마장에서 또 아직 쓰는 말이 있죠. 가라말. 검은색 말을 가라말이라고 그래요. 즉 가야인의 색깔은 검은색이었어요. 검은색을 옛날부터 존중했어요. 우리는. 그게 왜 얘기하면 똑같으냐 이렇게. 그래서 가막산 이 검은 산이에요. 신성한 산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는 산이에요. 가막산이 전국에 많잖아요. 자, 또 유사한 지명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파키스탄에 보면 지금 여러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찾아보면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카라치, 카라, 까마치, 까마다는 이야기잖아요. 치는 사람이잖아요. 누르하치, 갑바치 할 때 치. 그래서 그 어원도 한번 찾아보면은 거기에 그 동네를 구했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인이죠. 그게 카라 더하기 치예요. 검은 사람이에요. 불가리아. 네. 붉은 땅이다. 밝다, 붓다, 환하다. 이것 또한 그것은 태양을 의미하거든요. 네. 발칸반도. 밝은 반도예요. 북한산. 붉은 산. 불암산. 밝은 산. 백두산의 옛 이름 중에도 불함산이 있습니다. 불광산이죠. 네. 백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와서 하얗다고 볼 수 있지만 백자가 밝을 백자도 되거든요. 백두, 밝은 머리, 붉은 산이잖아요. 환한 산이잖아요. 자, 그리고 튀르키예에 보면 여신이 있어요. 튀르키예는 유일하게 파키스탄도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국기 달이 있어요. 이게 되게 동양적인 문화거든요. 서양의 문화는 달을 숭상하지 않아요. 달은 안 좋게 봐요. 밤을 싫어해요. 낮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동양의 생각은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세상의 균형이 맞고, 그래야지 부드럽게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은 동양까지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로 넘어가기 딱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달은 없어요. 심지어 튀르키예는 자기들이 늑대의 후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산인지 하여튼 중앙아시아에 있는 큰 산에서 왔다고. 늑대가 낳은 자식, 사람 자식에서 유래됐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파워게임이 밀려서 이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 고조선에 있다가 한반도를 소도식으로 취급하다가 결국 그 힘이 빠지고 밀리니까 결국 한반도로 다 정착해서 살게 된 거잖아요. 자, 튀르키예에서 위에 보면 여신이에요. 요즘 그림이겠죠. 여신의 이름이 우마이예요. 예. 이거 북한에서 엄마 표현하는 거랑 똑같죠. 오마니.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경상도에서만 해도 어릴 때 엄마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엄니의 작은 게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도 엄니에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엄마 정도의 의미예요. 언니는. 네. 여기 있죠? 네, 위에 조성달 지고 있죠? 태아를 머금고 있다가 달마다 내어놓는다, 아이를. 이것은 우리의 삼신 할미랑 너무 똑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같습니까? 예, 이름까지. 자, 그리고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로서 여러분의 머리를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 환기시킨다고 할까? 이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쓴 건데, 김샬롯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영어로 참 번역하기 어렵지만 한국어의 맛이 너무 잘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없다. 참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참나.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충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말 적었죠. 유사한 표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참말로. 이거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참나, 의의가 없네잖아요. 참말로, 정말로, 징하다. 이거죠. 거의 같은 표현이거든요. 다. 이 말은 뭐냐면 참나예요. 참나무, 참나물, 참깨, 참새,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나의 본질로 다가가서 생각해봐도 기가 차다는 뜻이에요. 참나, 참나를 찾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신 수양하는 그런 데서 쓰는 표현들이 있죠. 그거 참나예요. 참나의 모습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참말로 해도 나는 풀이를 못하겠다. 이게 정말이나 참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라는 표현이 뭐냐면 상당히 노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상당히 신격화된 존재만이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한자로 말씀 은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절대적인 표현일 수가 있어요. 나가 말이여, 이런 게 장난이 아닌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라고 쓰는 게.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저는 안 그렇지만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친구 아닌 다음에는 나라는 표현보다 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이것은 신분제가 명확했던 시절, 저 멀리
뭐라고 할까? 부족장이 있던 시절로 올라가는 말이다. 나라는 것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저다. 그래서 나는 나라고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동네 사람 몇백 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저라고 표현해야 된다. 항상 뭔가를 의식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저를 이야기할 때 표현이에요. 그들의 그게 지금 우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의식이기도 하죠. 지금 그걸 우리가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그것도 그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나는 윤석열의 내란에 반대한다.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요. 나는 반대하지요. 그 뜻은 나입니다. 왜? 지금 세상 사람 모두가 신이니까. 그렇죠? 이런 게 구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것이고, 이런 우리 포레스탈라 노래들을 보면 4명이 부르는 것 같지가 않다. 오케스트라 뭐 엄청난 그 뒤에 뭐라고 할까 합창단하고 같이 부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의 말씀 써미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의 표현에 생각의 청이 다 그래요. 어설픈 서양 철학 가지고 들이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훨씬 깊이가 있고 넓습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 제목을 저렇게 적어놓고 쭉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오늘의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왜냐하면 터키에 지명 중에 숫자가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옛날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물이에요. 근데 파미르 고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의 지붕이죠. 이게 딱 그 표정이죠. 그 표정이란다 모습이죠. 주위에 고원지대거든요. 여러분 저기 남원에 가면은 운봉고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진짜 고원이에요. 평평하니까. 거기 뭐 대관령은 고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파미르 고원인데 이 어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대충의 저 스스로의 답은 찾았습니다. 그걸 공유하고자 합니다. 파미르다. 파미르. 미르는 물이죠. 미리네 하면 우리 고유말로 은하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미르 하면 용이라고도 쓴다. 즉 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고 장대한 물결치듯 흐르는 장대한 것을 미르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금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미르라는 말과 수라는 말이 두 개 다 있다. 우리도 결과적으로 두 개 다 쓰고 있다. 하나는 물 숫자로 되어 있고 빼어날 숫자로 되어 있지만, 자, 파자는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르는 물결치듯 흐르는 넓은 고원이다. 그래서 미르라고 불렀다. 파는 뭐냐? 파란색하게 파랑 같은 겁니다. 초록이 물결치는 곳이다. 광대하게.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파란색은 푸른색이고 풀색이라는 뜻이거든요. 풀색. 그런데 그게 녹색이 돼야 돼요. 사실은 하늘색이 지금의 파란색이고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 우리말 해석이 돼요. 파란색이 물결치는 광대한 땅, 파미르. 바다처럼 물결치는 곳, 파란색이 파미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AI한테 물어봤어요. 파미르가 뭐냐 이랬더니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데 그중 1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페르시아에 와서 왔다. 산들의 바닥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좀 전에 내용에 보면은 그 당시 산은 신이었기 때문에 태양신의 바닥이다. 이렇게 표현이라고 섞어서 해석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산은 신이었어요. 이것은 왜냐?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그때 정말로 제대로 된 지구 온난화가 50년 만에 발생해서 서해가 물에다 잠기던 그 시절입니다. 낮은 곳에 있던 인류 문명이 다 망가졌어요. 산에 있던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산을 그때부터 신봉했어요. 그 문명 그 흔적은 우리한테 너무나 잘 남아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전에 파미르 설명드렸죠. 이 파미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주해 와서 메소포타미아 기존의 인터 세력을 대체하면서 수메르 문명을 일으켰던 수메르족의 어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가지고 슬라이드 한 2장 정도 가지고 수밀이 우리한테는 수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단고기는 한자로 차음을 해서 서양에서는 수메르라고 읽고 파미르, 수메르 같죠? 파하고 수만 풀이하면 되죠. 파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수. 아까 터키에서 수는 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자에 남아있는 거 보세요. 빼어날 수, 머리수. 빼어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같이 살아있어요. 그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앙카라랑 같은 거예요. 앙카라는 알 더하기 카라죠. 그 당시 제일 멋진 말을 두 개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그 앙카라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훨씬 더 고대의 인류 문명의 초기에 제일 삐까뻔쩍한 말은 수미리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는 파미르였다. 예. 그 미르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은하수를 보듯이 광대무변한 그냥 일반 명사였다. 반드시 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가장 우리한테 눈에 흔하게 보였던 것은 물이었기 때문에 저게 물이라는 단어로 정착이 됐다. 수메르하고 파미르하고 왜 우리 물하고 다 같냐? 우리는 왜 미추홀이 있느냐? 왜 지금 또 물이라고 부르느냐? 빼어날 숫자가 왜 여기도 들어가 있느냐? 빼어난 용이네. 지금 말로 하자면 굳이 한국말로 우리 고유어로 번역하자면 수미리는 빼어난 용이에요. 그들이 우리말로 설명이 될까? 파미르는 자연 경관을 묘사한 것이다. 파란색이 물을 치는 것이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목은 남편은 남 더하기 편이거든요. 이게 되게 늦게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빨리 만들어진, 왜냐하면 이거는 남편이다. 남이란 뜻이에요. 진짜로.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신랑이란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오래된 말인 것 같아요. 새신랑이란 말 쓰잖아요. 그것은 역전압이랑 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새나 신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랑은 새로운 남자죠. 남자는 라. 저기서 단어를 조금 이형 받침을 니언으로 바꾸면 죄송합니다. 이형 받침을 빼면 신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라 어원이에요. 새로운 곳이다. 에너지가 새로운 양기가 북돋아지는 곳이다. 이베리아 반도, 불가리아, 다 라아가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복욕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남성화가 이미 진행된 세상에서 나온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낭군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새신랑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그러면서 남편이다?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냐? 시어머니 편이다. 남편은.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독특하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사이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문화하고는 달라요. 왜냐? 과거 여인족 시대에서는, 모계 사회에서는 남편은 빌려오는 존재고 남편이 여럿이에요. 내가 가진 자식은 내가 낳았다는 게 중요하지 누구 씨라는 것은 안 중요해요. 챙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성이라는 것은 남성 위주로 되고 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한 신랑이 애를 며칠 노는 동안 머무르는지까지는 잠깐 머물러 애를 놓고 가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냐? 자기 엄마한테 간다고요. 그 집 가서 일꾼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날 떠나서 그래서 서방인 거예요. 시방에 불과한 거예요. 시방에. 사실의 유대 관계나 위기 상황에서 그가 들 편은 시어머니 편, 그들의 모계 사회에 가서 편을 드는 거죠. 내 편을 들을 게 아니고 내 자식은 내 편을 들 수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있는 한국 사람만의 특수한 여성들이 자식한테 가지는 그거, 이러면 크게 상관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표현들을 보면 우리 바깥 양반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금방 답 나올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부관계 특수성을 보면은 다른 나라 분석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부부라는 관계라는 것이 남성 위주로 정착된 이후에 생성된 곳하고 그정 모계 사회에서 남성 위주로 변경되면서
그 사이에 큰 갈등이 같이 내재된 상태로 눌러앉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네네. 그 뭐 분석 좋아하는 학자분들이 찾으면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마이, 엄마라는 그 여신의, 그것은 이제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땅의 신이거든요. 우마이는. 하늘의 신은 탱게르고, 단군이고. 아바이라는 단어도 만주어에 남아있고, 지금 유연족, 예전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훈족이나 몽골족처럼 호령했던 족 중에 하나가 아바르족이 있어요. 아바르는 아바이예요. 예. 아빠스 왕조가 지금 유럽에 중동에서 꽉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아빠스. 아빠예요, 아빠. 아바이. 북한말로 똑같죠? 만주어에도 남아있어요, 아바이. 아바이는 아버지란 뜻이 아니고 전사, 사냥꾼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거 중국의 모계 사회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도 그냥 여자가 다 지어요. 남자는 딱 두 군데 필요하다고 얘기되어 있죠. 집 지을 때 하고 전쟁할 때. 대신 남편은 저런데 마누라는 만개 을이에요. 두만강 할 때 그 만이거든요. 만이 두 개인 강이에요. 그만큼 풍족한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두만이라는 게. 예. 만개의 을을 가지고 있다. 남편이라는 단어랑 너무나 다르죠. 존경받는 대상이고 남편은 언제든지 너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당시에 내치는 거지. 1번 나가고 2번 들어와 이러는 거죠. 지금도 안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안이 편안한 자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은 바깥 양반이죠. 지금 사랑방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아니에요. 이 편안한 안자는 뭐냐, 여자가 신전 안에 있다, 또는 여자가 관을 쓰고 있다고 이해가 돼요.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즉 동이족이 활동해서 한자를 만들 때만 해도 여성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메르족도 그렇거든요. 수메르족의 신은 여성이었어요. 우리 홍산 문명의 신도 여자였잖아요. 그 말을 줄여서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하고 남편은 천지 차이예요. 그 말의 무게감에서. 자, 이렇게 따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새끼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새끼라는 것은 동구권 이름에 많이 남아있는 스키죠, 스키.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탯줄, 여러분 아기들 놓을 때 탯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탯줄이랑 새끼줄이 형상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탯줄을 따서 새끼줄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탯줄이랑 제일 비슷했기 때문에 새로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을 치는 건데, 그 금줄이 금지할 금자가 아니고 곰줄이에요, 곰줄. 그만큼 귀한 줄이라는 거고, 접근금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만을님이 좀 쉬게 해야 된다. 예,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